이번 시간은 페이지 568페이지 수송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송설비 파트는 한 문제 정도 기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수송설비는 한 문제. 그러면 이 수송설비에서 먼저 엘리베이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상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 총칭해서 건상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움직이는데 필요한 장치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총칭해서 건상기라고 합니다. 건상기. 그래서 건상기는 전동기나 제동기 해서 많죠. 감속기,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균형추에서 많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장치라고 한다? 건상기라고 합니다. 건상기. 건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퍼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건상기에 해당이 됩니다. 건상기는 하나를 건상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견인구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알아둘 것이 이겁니다. 균형추에 대해서. 자, 균형추는 영어로 counterweight라고 합니다. counterweight. 자, 보통 이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반대편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균형추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나비나 이런 걸로 사용하다, 주철 이런 걸로 사용하다 지금 콘크리트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입니다. 그럼 보통 카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반대편에 내려오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면 바로 올라가죠. 반대편에 무게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생긴 균형추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실 건상기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건상기의 이 부하를, 그래서 부하를 줄여야지 에너지가 절약될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에서 사용되는 것이 건상기고, 그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절약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균형추 카운터웨이트다. 그래서 균형추의 중량은 전체 카의 중량에다가 최대 적재 중량의 절반 전후로 정도 해주라 이 뜻입니다. 여기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혹시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균형추는 건상기에 해당이 되지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이 안전장치로 시험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장치를 좀 정확히 해 놓으세요. 특히 승강기 쪽은요, 아파트에서 관리적인 업무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면 승강기 전문가를 하나씩 채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 증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죠? 자, 아파트에다 정화조 전문가 두고, 맞죠? 승강기 전문가 두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기본적인 전기 설비과장님 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집중시에만 보일러 관계돼 있죠? 설비과장님 두 분만 두고 있는 것이지 전문 분야 다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승강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래서 승강기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위주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관계법령에 한번 들어가서 내는 거예요. 관계법령. 그래서 앞전에 관계법령에 들어가서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뒤에 있죠. 페이지 575페이지죠. 비상용 성강기, 성강장 구조 있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앞전에. 그래서 자축 있죠. 574페이지하고 575페이지 있죠. 여기가 관계 법령이에요. 간혹가다 한 번씩 들어가서 언급을 한다. 자주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앞전에 갔으면 올해는 안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상식으로 내줬어요. 상식으로. 여러분들 성강장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지금 16층 이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파트 전체 높이가. 나머지 분들은 청소 그렇게 안 되는구나. 저층이면 잘 모르는데. 이 16층 이상 아파트가 설계가 되면, 자, 보통, 저거든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계가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걸 웬만큼 압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봐서 여러분들 한 아파트가 11층 이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알로 사는 분도 있어요. 단독주택. 그러면 웬만하면 그럼 아시겠네요. 자, 이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돼. 자, 엘리베이터가 하재시 소방관들의 소활동에 이용되니 피난계단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 있으신 분, 안 써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성관계에? 그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봤죠.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글씨가 써 있으면 거기 비상용 성관기예요. 비상용 성관기. 그러면 성관기를 보통 누르고 있죠. 내가 기다린 장소가 비상용 성관기 성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있죠. 옆에 콘크리트 벽이잖아. 맞죠? 성강장의 벽은 재료가 무슨 재료를 써야 됩니까? 불연재해야 돼요? 난연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연재료하고 난연재료 개념 압니까? 불연재료, 난연재료 차이가 무엇인지. 불연재료는 뭐가 불연재료일 것 같아요? 콘크리트, 벽돌 이런 거예요. 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게 불연재료고,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예요. 타긴 탄다는 게 나중에 고온이 되면.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고요.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아예. 콘크리트가 타요? 벽돌이 타요? 시키겠네. 그래서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재료는 무슨 재료다? 불연재료. 이런 거, 모르타르 이런 건 불연재료인 거야.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난연재료는 뭐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이것이 난연재료가 되는 거예요. 난연재료. 그래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난연재료. 그럼 당연히 성강장의 재료는 뭘 써야 돼요? 불연재료 써야 돼요? 난연재료 써야 돼요? 불연재료인 거예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난연재료입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콘크리트가 불에 타는 거 보시면 손 들어 보세요. 벽돌이 불에 잘 타더라. 이상한 벽돌입니다. 가짜 벽돌이죠. 스펀지로 만든 벽돌. 불에 타겠죠. 그래 보시면 되네. 자, 그래서 거기 570페이지 보시면 안전장치 공부해 놓으세요. 정기적 안전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기계적 안전장치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정기적 안전장치에서,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제가 하는 거는 잘 보십시오. 4번에 성강스위치 나오죠. 4번에 성강스위치가 도화스위치라고도 합니다. 도화스위치 또는 성강스위치라고 칭합니다. 성강스위치. 그래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운전이 불능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렸을 때는 운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화 스위치 또는 승강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5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화 인터로그 장치 나오죠. 도화 인터로그 또는 거기 그래서 그 도화 인터록이라고 돼. 도화 인터록 줄여서 인터로그가 근데 도화 인터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도화 인터로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자, 문과 관련된 거예요. 얘 도화 스위치하고 얘가 동시에 작동이 돼요. 동시에 작동돼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동해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야. 밖에서. 근데 간혹가다 이거죠. 그럼 문이 밖에서 안 열려야 되는데 열리면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운행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됩니까? 추락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화 인터로그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 하셔가지고 5번에 도화 안전 스위치 나오죠. 도화 안전 스위치는 여러분들 자동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나 물건이 일부가 끼면 문이 다시 열리죠. 그것이 뭐다? 도화 안전 스위치. 그럼 옛날 거는 이걸로 돼 있어요. 자, 승강장문하고 승강기문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돼 있잖아. 맞죠? 그게 리타링 캠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개폐가 되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똑 튀어나온 거 있잖아. 누르면 쏙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센서로 하잖아.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거나 센서에서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 톡 안 튀나온 게 없으면 센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도화 안전 스위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중간에 끼게 되면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뭐다? 도화 안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6번에 안전 스위치는 케이지 위에 있습니다. 케이지를 뭐라 한다? 승강기를 케이지라고 하는 거야. 또는 카라고도 하고 승강기를 케이지 또는 카라고 합니다. 승강기를 케이지 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안전스위치 케이지 위에 있는 것을 보수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슨 스위치? 안전 스위치가 됩니다. 안전 스위치. 그리고 슬롯 다운 스위치 나오죠. 슬롯 다운 스위치는 자, 이거는 최상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하면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켜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1차로 가동되는 것이 뭔가 하면 슬롯 다운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슬롯 다운 스위치, 이것을 스토핑 스위치라고도 하고 스토핑 스위치 또는 종점 스위치라고 합니다. 종점 스위치. 그럼 얘가 먼저 1차로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가동을 하고 이걸 고장을 대비해야 돼. 고장. 항상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장을 대비해서 바로 두 번째로 2차로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파이널 리밋. 파이널은 혹시 안 쓸 수도 있어요. 리밋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파이널 리밋 스위치. 이것을 제한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제한 스위치. 그러면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2차로 가동하는 것이 바로 파이널 리밋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동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전자 브레이크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나오는 있죠? 전자 브레이크를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밋.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아두세요. 얘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된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고장이 났어요. 얘들이 둘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상부로 올라가면 상부에서는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기계실 바닥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합니다. 근데 하부로 내려가게 되면 저거하고 완충기가 밑에 있어요. 완충기가. 그러면 하층에도 엘리베이터 중단 못하죠. 그럼 밑에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완충기가 거기 봅니다.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그 완충기가 4번에 있죠.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케이지가 미끄러지는 초과부하 이거 있을 때 밑에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로 완충기가 됩니다. 완충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비상정지 버튼 나오죠. 비상시 급정지 시키는 것이 바로 안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한 번씩 있죠. 둘이 타가지고 각종 엘리베이터 정지시키는 경우 있죠. 이게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안전장치에서 2번의 조속기하고 3번의 비상정지장치죠. 이것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얘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얘들입니다. 조속기하고 비상정지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1차로 가동되는 게, 자, 먼저 조속기가 먼저 가동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정적 속도보다 빨리 운행을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조속기가 먼저 가동을 하는 거예요. 1차로 가동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 뭐가 가동되는가 하면, 이제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조속기가 가동되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되는 겁니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되는데, 그러면 조속기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얘는 이것은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에 걸리는 로프의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조속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전원이 차단되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여야 된다, 안 움직여야 된다?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상정지장치는요. 그러면 얘가 조속기가 가동됐는데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는 것은 로프가 절단됐다는 거거든요. 그 로프가 절단되면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겠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중력 가속도에서. 그러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합니다. 얘는 어디는 카에 케이지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브레이커가 카에 장착되는 브레이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에 장착이 돼서 가이드 레일, 그냥 레일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카 케이지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카를 케이지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영화에 보면 막 불꽃 튀기죠. 이게 가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 두세요. 네. 그리고 571페이지 속도별 분류 나오죠. 속도별 분류에서 보시면, 자, 저속이 있고 중속, 고속이 있죠. 그런데 보통 저속은 교류를 거의 씁니다. 그런데 고속 엘리베이터는 직류를 씁니다. 그래서 기어레스 또는 기어리스 이렇게 씁니다. 기어리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기어레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기어리스 방식들은 이겁니다. 뭐
자, 이것은 속도 조절 감속기를 쓰게 되는데, 이때 속도, 기어 없이, 윙기 없이,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 속도 조절하는 방식을 기어리스 또는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고속 직류에 쓰는 게 직류. 그 점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고, 운전 방식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나오게 되면 거기 무운전 방식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무운전 방식. 요새 운전은 쓰는 데가 잘 없잖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 맞죠? IMF 생기면서 없어졌잖아요. 옛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 운전은 있었었는데, 예식장 이런 데죠. 다 있었는데, 호텔도 있었죠. 이런 데 있었는데 요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쓰는 게 하강승합 자동 방식이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574페이지 보시면 건축법령상 성강설비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성룡성강기 설치해서 보시면 먼저 거기 있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에 성룡성강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몇 층인 건물? 6층인 건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했을 예외 조건을 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요새 1층 부부를 뭐를 많이 만들어요? 건물 실대비 다 필로티에 주차장 하잖아, 맞아? 필로티를 만들잖아. 나 그거 이해가 안 가. 왜 1층을 필로티를 하느냐? 맞아? 이 필로티 너무 많이 해.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하고, 맞아? 주차장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통 그래야지 위에 뭐가 됩니까? 5층 하면 6층짜리 되잖아. 맞아? 그럼 6층짜리 건물을 만들었을 때 있죠? 6층짜리 건물을 성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정이에요, 이거. 얘가. 그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위에다 계단을 있죠? 300제곱 이내마다 하나씩 해놓으면요. 맞죠? 6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얘는. 그럼 6층짜리만 성관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계단 많이 설치하면. 그리고 이제 니은 보시면 성용 성관계 설치 기준 해가 해놨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의료시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집중되죠. 이가 막 떼거지로 인간들이 많이 몰리잖아. 그러면 성관계 설치돼서 제일 많은 데가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2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동식물원은 여기죠. 전시장하고 동식물원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는 너무 집중적으로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 조건이고 업무 숙박 위락시설. 그런데 공동주택 보십시오. 고용 및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있죠. 여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치 대수가 제일 적어요. 그럼 가장 많은 데가 어디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이에요. 그럼 의료시설 가보신 분들 있죠? 의료시설에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몰립니다. 자, 특히 서울의 대형병원 가보시면, 의료시설 가보면요. 와,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 온 국민들이. 맞죠? 보통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잖아. 6개월 전에 예약하고, 맞죠? 지금 이미 보통 3개월 이전에는 CT나
이런 거 MRI 찍을 기 있잖아요. 밀려가지고 있잖아. 장기이 전에 못 찍어. 그 혹시나 그 틈이 나면 병원에 입원 환자들 갖다 끼워넣죠. 맞아요? 그렇게 보통 찍고 있잖아요. 엄청 밀려 있습니다. 엄청 아픈가 봐.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 쉽게 이겁니다. 누가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느냐, 이거에 따라 설치 대수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상용 성광기 설치 나오죠. 높이 몇 메다? 31m를 넘는 건축물에 비상용 성광기 설치해야 돼. 근데 성용 성광기를 비상용 성광기 구조로 하면 예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파트에 화재 시 소화 활동에 사용되는 성광기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놨으면요 비상용 성광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용 성광기는 그 박스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31m를 넘는 바닥 면적, 최대 바닥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의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박스에 보시면 성용 성광기는 용도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공동주택은 설치 대수가 적어도 된다는 거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실 때, 아파트에서 성용 성광기, 자, 저 봅니다.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이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죠? 저는 거의 혼자 많이 탑니다. 간혹 가다가 배달부 같이 한번 타는 경우. 자, 몰라, 저하고는 삔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거의 혼자 타거나 거의 잘 안 타더라고. 그 간혹 가다 한번 타면 어디 가족이 집들이 해가지고 잔뜩 왔을 때죠. 한복에 확 타고 그 경우 빼고는 거의 많이 안 탑니다. 그 설치대수 건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대수가 다르지만 비상용 성광기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있죠. 인명구조 활동을 하거나 소방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광기가 비상용 성광기예요. 쉽게 이거야. 연기 질식사회가 개롱개롱하거나 졸도돼 있는 환자를 갖다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라 하면 안 되죠. 졸도돼 있는 환자 보고 자 내려가세요 한다 내려가요? 그 부축해가 계단으로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성광기가 무엇이다? 비상용 성광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화재 시 뭘 성광기 이용해야 된다? 비상용 성광기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들 어디로 이용해야 된다?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비상용 성광기 구조 있죠? 얘 가지고 앞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 가지고 낸 거예요. 리얼 가지고 그 불연제로 있죠. 이걸 난연제로 있죠. 혼쳐서 냈던 거예요. 앞전에.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57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나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게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있죠? TV든 조명이든 난방이든 가스 밸브든 맞아요?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뭐다?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는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옛날에 소송을 한번 당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시면 11회 때부터 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시험에 기출됐거든요. 근데 지능인 홈 네트워크 책을 쓰신 분들이 건축가나 건축 설비 이쪽의 분야에서 쓰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이론 가지고 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뭐 가지고 내는가 하면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 가지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야를, 그래서 얘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한 문제가 많을 거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한 문제 배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어디부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가 하면 페이지 580페이지 있죠.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 580페이지 있죠. 580페이지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580페이지. 그럼 먼저 거기 1번에 홈 네트워크 망 나오죠. 망. 자, 기출은 먼저 써놓으세요. 4번 기출됐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 이건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단지 네트워크 센터 나오죠. 기출되었습니다. 자, 기출 중에서 다시 내면 20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이거는 다시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용어에서 지금 현재 두 문제를 냈거든. 그러면 용어가 다시 여기서 다시 내면 어떤 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1번 봐두세요. 홈 네트워크 망. 망에서는 단지망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갖춰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제어를 할 수 있을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단지망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제어할 때, 자, 위성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위성 중계기가 다니는 거죠. 차를 갖다 쏴야 돼요. 위성으로 바로 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도 뭘 설치해야 됩니까? 다 있어야 돼. 그럼 장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빌 게이츠도 없어요. 빌 게이츠도 그 장비 안 합니다. 통신만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SKT나 KT나 U+ 장비 망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SKT나 KT U+ 망을 활용해서 하면, 그러면 그 장비망을 따라 그 망을 활용해서 어디에 옵니까? 집중분해 통신실에 오거든. 그 집중분해 통신실 체크하십시오. 581페이지 17번에 581페이지 집중분해 통신실 나오죠. MDF실. 여기에 통신사 설비가 들어온 있는데요. 그래서 국선이나 국선 단장, 국선 배선반과 초고속 통신 장비 등 각종 군의 통신 설비를 설치한 공간이야. 여기에 각 통신사 장비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실부터 세대까지 망을 무슨 망이라 한다? 단지망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단지망은 어느 실부터 출발하느냐,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잘 기억하세요. 무슨 실부터? 집중분해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한 망이 단지망이야. 그러면 단지망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다른 실 오면 안 된다. 집중분해 통신실 MDF실부터다. 뭐 다른 통신 배관실이나 방제실이나 단지 서버실이나 다른 실이 오면 안 돼요. 그걸 명심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홈 게이트웨이를 알아두세요. 홈 게이트웨이.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시켜주는 장치가 뭐다?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81페이지 통신배관실 정리해 놓으세요. 통신배관실 TPS실. 그래서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이 뭐다? 통신배관실 TPS실입니다. 그리고 집중분해 통신실 정리해 두시고, 방제실, 단지 방범이나 하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간이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이 방제실이죠. 방제실에는 자, 여러분 CCTV 설치해가지고 모니터 다 봐야 되죠. 혹시나 이거죠. 주차장 있는 데 다 어린이 놀이터 있죠. 다 보잖아. 다 관찰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새 어디도 설치해주면 좋습니까? 어디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까? 엘리베이터 있죠.
그런 거 모니터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바로 집중, 그래서 방제실이 됩니다. 단지 서버를 설치한 공간이 단지 서버실이고,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있죠? 집중분해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이 것이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겁니다. 지금 이거죠. 열악한 아파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어요? 관리사무소 겸 다 쓰고 있죠. 에이, 좋은 아파트에 따로 있겠지만 그럼 따로따로 실을 다 설치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비용이 증가되잖아. 맞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겸 이거 다 있어요. 한꺼번에. 맞아? 아닙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은 다 이거 관리사무소 겸이 다 있어. 여기에다가 원격 건축 시스템까지 다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컴퓨터에 여러분들 집에 있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물 얼마 쓰는가, 가스 얼마 쓰는가 계량도 다 되고 다 같이 합니다. 한 곳에서.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제일 안 좋은 아파트가 이거야. 여기로 입주자 대표실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가 또 일이 출근하는 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 되시면요, 일이 출근하지 마세요. 안 좋은 소문 다 돌아요. 관리 업계에 싹 어떤 아파트에 누구는 이제 어디로 출근해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간다 이런 소문까지 다 돕니다. 일이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표 있으시면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건 괜찮은데 출퇴근을 일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 그럼 이름 누구부터 싹 다 돕니다. 요 주요 인물로.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581페이지 홈 네트워크 장비에서 자 이제 설치 기준을 여기서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저 뒤쪽에 많이 나오는데 용어는 2번밖에 안 냈어요. 나머지 여기서 냅니다. 그럼 먼저 설치 기준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설치 기준은 첫째, 의무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의무사항은 서술형이 뭘로 끝나는가 하면 뭐뭐뭐 하여야 한다. must로 끝납니다. 뭐뭐뭐 되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의무사항이야. 설치 기준들은. 그 밑에 설치 기준 서술형 한번 딱 보세요. 뭐뭐 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죠? 맞죠? 밑에 기준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도 넘겨보세요. 월패드. 그래서 쭉 내장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밑에 단지 네트워크도 설치 기준 하여야 한다. 다 그렇게 가죠. 맞죠? 그럼 설치 기준이 대부분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재량사항은 뭐뭐뭐 할 수 있다라 끝나요.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581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1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잠 또는 세대 통합 관리만 설치할 수 있다. 재량사항은 몇 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뒤에 문장을 장난칠 걸 대비해서 법이니까 의무사항, 재량사항. 그럼 재량사항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장사항이 있습니다. 건장사항, 뭐뭐를 건장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뒤에 서술형이 나오면 뭐뭐를 건장하나 이렇게 갑니다. 건장하나 뭐뭐 땡땡땡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모르면 전체 다 무슨 상? 의무상이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걸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581페이지 있죠. 홈 게이트웨이의 설치 기준은 1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는 거야. 1번 체크하세요.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 또는 581페이지. 자, 설치 기준 1번 체크하세요.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값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꾸 보세요. 그리고 월패드는 시험에 냈어요. 3번 가지고. 다 의무사항밖에 없어요. 다 의무사항이야. 월패드는. 재량 건장사항 하나도 없고요. 다 의무인데 3번 가지고 낸 거야. 원격적인 조명제기나 난방제기 모든 원격적인 수동으로 스위치 설치 의무죠. 자, 만약에 수동 제어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핸드폰 가지고 제어하면 폰이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그날 밤은 추우게 어떻게 주무셔야 돼요? 난방 못하고 주무셔야 돼요. 내 휴대폰을 분실했네? 맞죠? 분실했는데 패턴 안 걸어놔서 안 잠궈놨습니다. 그럼 상대편, 그 준 사람이 난방 제어해도 되겠네?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니한다 이렇게 낸 거야. 수도로 설치. 그래서 그리고 명심하세요. 설치 기준은 딱 3가지 경우밖에 없다. 부정 아니한다는 없어요. 아니할 수 있다. 해라 이거야. 설치하는데 의무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 재량사항이 있고 건장사항이 있다는 것뿐이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법령이라서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 설치 기준은 하지 말라는 규정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지금은 책을 볼 규정이 아니죠. 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3가지 규정밖에 없다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이 딱 3가지 규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량 공부하고 건장상 공부하고 나머지 뭐다? 의무사항이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하라는 규정은 없다. 자, 그리고 3번에 책 봅니다. 582페이지.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거기 의의 보시면 세대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 체크하세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야.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다 보니까 설치 기준은 다 의무인데 1번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만.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니까 어디에 설치한다? 통신 관련된 실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문장이 뭐가 꼭 들어가면 된다? 통신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통신.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만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어느 실에 설치해야 된다?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실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아직은 안 냈어요. 공부해 놓으면 돼요. 그럼 뭐만 딱 체크해 놓으면 돼요? 통신만 들어가는 시 통신. 그리고 단지 서버 있죠. 단지 서버는요. 자, 1번만 딱 잘해두면 돼.
단지 서버는 1번이 핵심 포인트예요.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에 설치할 걸 권장하나 집중문의 통신실하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실 잘 봐요. 실. 자, 단지 서버실 설치를 의무로 두지 않은 건 이거예요. 의무로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단지 서버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아파트 비용 증가요, 감소요? 증가잖아. 그렇게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걸 둔 거야. MDF실이나 방제실에 둘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럼 사실상 이거잖아.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겸 방제실 겸 MDF실 겸 다 쓰고 있는 거야. 맞지? 단지 서버도 직접 다 둬버려. 제가, 접니다. 어떻게 되는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장님을 한번 만났어. 어디 근무하십니까? 이러니까, 저 아파트에 근무합니다. 그래, 한번 가봤거든. 근데 좋은 아파트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따 가되, 홈네트워크 설비는 갖춘데 근무하신다. 그러면, 어디 되는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딱 가봤거든. 관리사무소 겸. 다 돼 있는 거야. 다 돼 있습니다. MDF실 겸 단지 서버도 있고 다 한꺼번에 다 뒀더라. 모니터 다 두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 뭐 괴로운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 대표는 본인 마음대로 다 한다고. 저 수도 계량기도 자기가 판다 카대. 수도 계량기를 본인이 판대. 입주자 대표가.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 입주민들은 자꾸 소장님한테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 알아도, 다만 집중문의 통신실에 설치할 때는 보안을 고려해서 페르 텔레비전 등을 설치 의무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문의 통신실은, 자, 이거죠. KT나 SKT U 플러스 있죠? 직원들이 들어와요, 여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설치 의무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전은 다 의무니까 볼 필요 없다. 예비전은. 그리고 넘깁니다. 580 폐쇄로 텔레비전 나오죠. 자, 이거는 1번만 조금 보시면 돼요. 폐쇄로 텔레비전에 카메라 있죠.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나, 주동 출입구는 이게 주동 출입구죠. 아파트 그 동에 1층에 출입하는 거 있죠. 그거가 그 주동 출입구입니다. 주동 출입구에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사항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주동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있죠. 여기는 설치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맞아?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어디는 꼭 설치하라 했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집중군의 통신실에다가 뭘 뒀을 때? 단지 서버 뒀을 때. 그때는 의무입니다. 거기는 의무예요. 그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자,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죠. 585페이지 원격 제어기기는요. 자, 1번은 지문으로 쓸 수 있고요. 이미 썼고요. 근데 2번은 지문 썼는데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 2번은. 원격 제어 가능한 조명 제어기기는 세대 몇 구 이상? 19. 19예요. 19. 하나만 껐다 켰다 해도 된다. 이게 19. 2구나 3구로 가면 안 돼요. 2구로 갈까요? 3구로 갈까요? 보면 그 중에 하나 곤칠 건데. 3구는 어디 그룹 회장이 3구에 있었는데. 맞아요?
맞죠? 기억나시는 분 있죠? 1구입니다. 그리고 감지기 있죠? 감지기는 2번은 지문으로 쓸 수 있고, 가스 감지기는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천정 쪽이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바닥 쪽이겠고, 그 다음에 3번은 꼭 암기해놔야 돼. 자꾸 읽으세요. 객관식이니까.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어디에? 상단에 설치, 하단 설치하면 안 돼. 그리고 단독 배선해야 돼. 겸용 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공용 시스템에서 먼저 주동 출입 시스템 봅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은 카드를 대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중국집 배달원 하고 택배 이런 사람 다 알고 있죠. 맞죠? 초기에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 했었거든. 카드만 되게 했었거든.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었거든. 그러니까 비밀번호 아니까 나중에 바꾸더라고. 다 카드. 근데 입주민들이 막 그거 냈는가 봐. 그러니까 비밀번호 요새 누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택배 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택배 분들은 왜 누르는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택배 분들은 누르죠, 맞죠? 택배 분들은 몇 동 눌러가야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없으면 어디 됩니까? 바로 어디 갖다 주면 편리하니까 관리사무소에 한꺼번에 갖다 주고, 아니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경비실에 갖다 주고 하면죠 편하잖아요. 한꺼번에. 맞아요? 배달 안 해야 되니까. 그 몇 동 몇 동 다 눌러보고, 이죠? 안 하는 동권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소에 딱 내놓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택배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해놓고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다시 중단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 앞에 딱 버튼 누르고 바로 놔두고 가시지. 맞죠? 그래서 이제 주동추위 시스템 이거는 냈는데 또 보세요. 자, 제천 하재 냈을 때 문제가 심각했잖아. 에이, 여탕, 목욕탕 문이 안 열리잖아. 자동문이라서, 맞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설치 기준이, 이거는 기출됐습니다.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 3번 가지고 냈거든. 자, 주동철 시스템 매리평으로 설치, 노출형 해가 이거 냈거든요. 자, 그러면 2번이나 4번을 공부해 두면 돼. 낼 수 있는 게 2, 3, 4번이거든. 그러면 주동추 시스템 하재 발생기 비상 소방 시스템이 연동돼 주간 현동이나 지하 주차의 자동문이 잠김상 자동으로 풀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자동문이 안 풀렸잖아요. 제천에. 맞죠? 제천에 안 풀려가지고 못 나와서 돌아가 질식사 하신 거예요. 목욕탕. 제발 물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 있다고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영화 옛날에 자 영화에 보면 워터 월드입니까? 옛날 영화 월터 월드인가 했었잖아. 외국 영화. 사람이 아가미 달려가 특수 정도에 숨 쉴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런 사람 아니면 제발 물 있는 데 가지 마세요. 불나면 제발 또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세요. 어디로 피난 가라 계세요? 계단으로 빨리 피난 가세요. 빨리 피난 가세요. 계단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2번 알아두시 자동으로 풀려야 돼요. 그리고 4번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 체크까지 내부에 접지 단자 설치해야 돼요. 외부에 설치하면 안 되고 내부에 접지 단자 설치해야 된다. 그거 딱 자꾸 읽어둬요. 자, 그리고 원격 건치 시스템 볼 필요 없어요. 차량 주의 시스템은 공용 시스템이란 것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은 계속 2번이야. 계속 2번. 자,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 수량 소형주택일 때는 얼마? 10에서 15%고 중형주택 이상 중대형은 얼마다? 15에서 20% 정도를 뭐 한다? 건장상이야. 건장. 책까지? 건장이에요. 건장. 의무 아닙니다. 건장입니다.
그래서 없는 아파트도 있죠. 맞아요? 건장이니까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인택배는. 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서비스 설치공은 통신 배관실 TPS실이 있죠. 자, 이거는 무조건, 자, 뭘 공부하는 거? 3번하고 4번이야. 자, 3번에 문 크기 잘 기억하세요. 문 크기. 앞전에도 또 썼잖아. 문 크기는요, 땡칠이 0.7, 땡칠이 18 이렇게 외우면 돼요. 통신 배관실이 뭐다? 땡칠이 18입니다. 자, 영도 이겁니다.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괜찮은데 남이 전화 안 받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막 그래요. 욕해요. 맞죠? 하루 정도로 전화 안 받아봐야 상대편이 맞죠? 혼자 중얼중얼 이씨 막 욕해. 맞죠? 나중에 또 그렇게 욕하다 또 걱정하다가 막 욕하다가 막 이러죠. 한 번씩 경험 있죠? 통신 안 되면 어떻게? 땡칠이 18이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요. 문틀의 내측 치수다, 외측 치수다? 외측이에요, 외측. 잘 봐하세요. 외측, 내측 아닙니다. 창호는 무조건 외측 치수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면 보고 물건 시키면 안 돼요. 도면 문 크기 보고. 실측을 재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뭘 살락하면요. 방 크기, 문 크기, 그리고 저겁니다. 선광기 크기도 생각하세요. 사달치 안 가올락하면. 조건 하세요. 장롱 살 때, 뭐 살 때, 만약에 문 크기보다 큰 걸 사게 되면요. 올려주는 조건으로 사셔야 돼. 문 뜯으려고요? 문 어떻게 뜯어요? 방화문을 뜯으려고요? 방화문이 얼마인데요? 자,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어딘가 가구, 저거 침대를 샀는데 생각 없이 침대 산 거. 아, 미운 오리 새끼 뭡니까? 미운 새? 아, 거기, 딘더니 처음 생각 없이 침대 사고 냉장고 샀죠? 집 생각 안 하고 샀잖아. 젊은 영혼이라서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십시오. 4번에 문턱 둬야 돼, 문턱. 문턱을, 유일하게 문턱 둬야 되는 게 50mm 이상 문턱 둬야 되는 데가 어디다? 통신배관실입니다. 자, 그리고 집중분해 통신실 MDF실 나오죠. MDF실은 자, 2번하고요. 2번하고 4번을 공부 잘 해놔야 돼요. 2번과 4번.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는 게 유일하게 얘야. 집중분해 통신실 체크 꼭 하세요. 집중분해 통신실 둬야 되는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예요. 그리고 여기는 각종 통신사의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 설비들이. 그래서 냉방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냉방. 그럼 냉방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경 환풍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여기.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다 공부해야 돼요. 4개 다. 유일하게 다 공부해야 될 때가 여기. 단지 서버실은 모두 다 공부하신다. 서버실 3제곱미터 면적. 자, 3번 냈는데 계속 공부하세요. 첫 번째 냈을 때도 공부하고, 두 번째 내도 공부하고, 세 번째 내도 공부해요. 3번 냈어요. 앞전에 나왔어요. 계속 공부합니다. 서버실 면적은 얼마? 3제곱미터. 숫자 다 쓸 때까지 낼 끝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에 단지 서버실 바닥은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입니다. 자, 단지 서버실하고 그 다음에 방제실 보십시오. 방제실. 뒤에 4번에 방제실 보면
거기 2번에 방제실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중 바닥 방식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 바닥 방식 설치하면요 여기 장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케이블하고 전선하고 막 있죠 이런 것들 다 가야 돼요.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닥을 이중으로 해놔야 돼. 이중으로. 그래서 밑에다가 딱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위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3번 항온 항습. 그러면 그 3번의 체크 항온 항습 장치 설치해야 돼요. 항온 항습 장치. 그래서 그럼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되면 항온 항습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야 돼요. 기억하시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출입문 크기 보십시오. 얘는 단지 서브실 출입문 크기는 20cm 증가해요. 방제실이 땡칠이 18입니다. 그럼 얘는 20cm 넓어지면 돼. 0.9 2m. 얘보다 20cm 커지면 돼요. 특히 영구가 개그맨 영구 누구예요? 심형래 씨가 땜빵질레가 나오잖아. 두 군데죠. 땜빵질 어디에? 머리 땜빵질하고 이빨에 하죠. 이빨에. 아예 치아에 하죠. 이에다 뭐 하고 나와요? 김 붙이거나 아니면 매직으로 그린다 카대. 매직으로 치해가 나온다 카대. 저번에 어디 나와서 이야기 하시다 그 뭐예요? 이러니까 간혹 김 붙일 때도 있고 김 붙이면 떨어져가지고 매직으로 그릴 때도 있다 카대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꼽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실이죠. 방제실은 2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5번 항온 항습 장치. 이중 바닥 방식하고 항온 항습 같이 다닌다 했죠. 애들은. 그 다음에 세대 단자면 계속 4번이에요. 앞전에 정답대에서 옳은 것 해가지고 곤치지 않고요. 계속 4번만 보는 거야. 세대 단자면. 낼기 그밖에 없어요. 자,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0mm 설치는 뭐다? 건장입니다. 건장. 그 다음에 7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 나오죠. 밑에 봅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군의 통신 단지 서버 방제실을 인접 체크하세요. 인접시켰을 때 그 실 세 가지 잘 보고요. 실 세 가지 집중군의 통신실, 단지 서버실, 방제실, 집단방입니다. 집단방. 아니 뭐 다르게 외우시되 방단위 집으로 외우든 집단방. 무슨 방이다? 집단방이다. 집단방. 인접이다. 격리다. 인접이면 인접시켜야 돼. 인접. 그리고 7번은 저것만 딱 공부하세요. 페이지 159페이지. 거기에서 기기 호환 등에서 3번만 체크하세요. 홈네트워크 기기는 예비품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사. 요거만 딱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걸 위주로 전체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592 전기설비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